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줄 영화로 꼽은 영화는 소울인데요. 이거는 2021년에 개봉한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없어서 못 봐요. 진짜 좋아해요. 없어서 못 본다고요? 약간 이렇듯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번에 루카 나오는 것도 찾아가서 볼 예정인데 뭔가 애니메이션은 애기들이 보는 영화라는 맞아요, 인식이 그쵸. 사실은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되려 너무 힐링을 받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주제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울을 가지고 와봤고요. 소울의 감독은 피트 닥터 감독인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네임드라고 할 수 있죠. 뭐 인사이드 아웃, 그렇죠. 업 이렇게 두 영화 얘기하면 바로 픽사의 거물이죠. 그쵸.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쯤은 관심이 있다면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우선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 소울은 태어나기 전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에서 소울이라는 게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자의 불꽃을 찾아서 지구로 내려온다. 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을 담은 영화는 꽤 있었지만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얘네들이 각자의 불꽃을 찾을 때 예전에 돌아가셨던 위인들이 멘토가 돼서 각자의 그 소울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테레사 수녀님도 나오고 링컨 대통령이 나온다던가 등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이 나와서 각자의 특징을 살려서 뭔가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각자가 흥미를 가지는 대상, 그러니까 즉 불꽃이죠. 그게 정해진 후에는 지구 통행증이라는 걸 발급받게 되면서 지구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걸 담고 있고 그래서 이때 멘토들과 함께 뭐 야구를 해본다던가 요리를 해본다던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불꽃을 찾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조라는 인물이 약간 일상을 잘 살아오다가 자기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갑자기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조와 22가 만나서 같이 지구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22는 영혼, 소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태어났는데 얘는 22번째 소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기 싫다고 계속 남아있던 애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대사 수녀부터 멘토들이 나와서 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불꽃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야로 남아있는 소울인 거죠. 근데 조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멘토로서 뭔가 꿈을 이루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직전에 온 거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제대로 살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멘토가 될 만한 위인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구로 내려올 때 22가 조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는 병원에 있던 고양이한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말은 통하지만 막 조가 야 너 뭐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고양이는 명명명 이렇게 울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2는 조의 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이후에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조가 호주머니 만져보니까 22가 모아놨던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정말 너무 사소한 거예요. 뭐 나뭇잎이라던가 자기 엄마가 뭐 줬던 건 실 꾸러미라던가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뭔가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진 않아도 조금 가치가 있고 우리 삶에서 충분히 빛나고 있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의 지금 얘기를 듣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줄거리 사람들 반응을 들었을 때 조금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든 삶의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픽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 행복으로 뒀던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아웃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두고 하는 얘기였고 업도 행복은 언제 찾을 수 있는가 약간 도전해보고 네. 어떻게 행복을 쟁취해야 되는가 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소울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행복은 참 일상 곳곳에 녹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픽사로스의 답을 듣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행복, 꿈에 관련된 얘기를 연결해서 해보면 조가 꿈꾸던 게 사실 아까부터 꿈을 이루기 직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게 최고의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조가 이제 어떻게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최고의 재즈 색스포니스트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조는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전부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색소폰 뮤지션인 도로시아 윌리엄스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뭔가 바다를 찾고 있다는 젊은 물고기에게 이제 바다가 대체 어딨죠? 라고 물어보니까 나이든 물고기가 하는 말이 네가 있는 여기가 바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꿈이라는 게 뭔가 동경하고 너무 멋진 삶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상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평범한데 자기가 그곳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사실 우리들은 뭔가 꿈을 이루고 뭔가 멋진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멋진 꿈을 동경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도 충분히 이루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트 닥터 감독의 전작이 인사이드 아웃이었는데 거기서는 좀 심리적인 요소, 뭔가 감정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캐릭터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모르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혹시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네, 그럼요. 여기서 약간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3차원, 2차원, 1차원을 거쳐가면서 네, 맞아요.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뭔가 면과 선의 활용을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조라는 캐릭터가 태어나기 전 세계로 오게 되면서 2차원과 1차원을 거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좀 극대화해서 보여준 게 이번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좀 화려한 색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여기 포스터 같은 것도 보시면 느껴지는 것처럼 좀 환상적이고 파스텔 톤의 색감이 많이 활용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는 뭔가 꿈을 꾸는 듯하고 환상적인 볼거리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히 영화 속에서 문 윈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체된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해적선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돋보이고 그냥 그 해적선이 딱 등장하는 순간 뭔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색감이 너무 잘 활용이 된 장면이더라고요. 역시 어베 감독님이시군요. 너무 맞습니다. 그 풍선들의 오밀조로 인한 그 색감. 그래서 그런 장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루즈해지는데? 라는 느낌이 사실 드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화려한 색감과 분위기로 눈을 사로잡으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역시 픽사는 조금 힐링의 정석인 것 같아요. 보면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조금 힐링이 잘 되는 그런 믿고 보는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아동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진짜 약간 힐링적으로 그리고 좀 울림이 좀 큰 영화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오늘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